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전 시간에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일치시키는 등기로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절차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98페이지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걸로 이제 말소 등기가 나오죠. 자, 말소 등기는 우리가 앞에서 개념을 살펴보았죠.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개념이 나오죠. 자, 등기상에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게 말소 등기입니다. 자,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실체적이든 절차적이든 이런 것들은 묻지 않고요, 전부가 부적법한 등기면 모두 말소 등기랍니다. 자, 말소의 대상인 등기에는 종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등기든지 전부가 부적법하면 다 말소 등기를 하는데, 다만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됐을 때요. 자, 말소 등기가 전부가 부적법할 경우에는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는 오른쪽 제4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요건 보시면은요, 1번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해야 된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양가리 2번 보시면요, 말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첨부 서면으로 이제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자, 갑이 소유자고, 자, 을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자, 전세권자로서 X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이제 전세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은 갑과 을이, 갑이 전세권 설정자, 등기의무자로서 설정자가 되고, 을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에 의해서 전세권 등기가 되었겠죠. 이렇게 전세권 등기가. 자, 이 상태에서요, 을이 이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전세금이 5억 정도 됐으니까 이 전세권에 5억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 은행에 가서요, 저당권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요, 전세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자, 소유자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을이 자기의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면 병은 그래서 얼마를 빌렸느냐? 3억을 빌렸다고 해보죠. 3억을 빌려줄 때 병이 담보로 잡는 것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게 아니죠. 을이 돈을 빌려요.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지, 갑이 지금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는 거죠. 전세권 저당권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보죠. 자, 전세권의 등기는 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 해가지고요, 그 위에 저당권자 뭐 없이 최초로 우리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전세권자는 을이 되겠죠. 물론 갑구의 소유자는 갑으로 나오겠죠. 갑이 있고요. 갑이 설정해 줬으면은, 자, 이때 전세금이 이제 5억이 됐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 2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2 한 다음에 저당권 3억 해버리면 이것은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요, 이 1번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1에 1 한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병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3억을 빌려줬으면 피담보채권 3억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이때. 자,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한 전세권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말소도 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세권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버리면요. 자, 병이 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돼버리면은 이 전세권, 이 주등기에 대해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세권 저당권도 따라서 말소가 돼버리거든요. 직권으로 말소가 돼버립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그 밑에 있는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요. 그러니까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권 저당권자가 자기는 을로부터 3억을 받지도 못하는데 말소돼 버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말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이 말소 등기에 의해서 그 권리가 소멸되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말소가 돼서 자동적으로 말소돼 버리는 직권으로 말소돼 버리는 저당권자는 이 말소 등기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이해관계. 따라서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은요, 갑과 을이 두 사람의 어떤 공동 신청에 의해서만 이것을 말소시킬 수가 없고요. 이것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권 저당권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전세권 등기를 말소는 시킬 수 있지만은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병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을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면 승낙을 해주겠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5억 원을 주고 전세금 이제 돌려주겠죠.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리고 을은 이제 5억 중에 3억 원을 병한테 줬어요. 그러면 깎여서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를 하면서 저당권자의 승낙서를 가져오게 되면 이것을 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소, 전세권 설정 등기는요,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고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요,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부기 등기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등기가 말소됐으니까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직권으로 말소되는 병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소를 할 수 있고요. 병의 승낙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등기 절차는요. 1번 보시면은 등기 절차는 자, 말소 등기는 권리의 등기예요. 자, 요 등기가 없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전세권을 말소를 하게 되면은 을은 말소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되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이고요. 갑은 전세권이 말소가 되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다시 회복되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을이 등기 의무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말소 등기는 권리의 등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2번 다만요. 을이 전세금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말소 등기 절차 협조해 주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들고 와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판결에 의한 말소 등기 신청,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각하, 등기 신청 절차에서 각하에서 잠깐 봤는데요. 만약에 이 전세권 등기가 만약에 이 X 부동산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인데 인천의 등기소에서 전세권 등기가 됐습니다. 인천의 등기소에서 전세권 등기가 됐어요. 이 등기가.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등기를 할 수 없는 자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직권으로 말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무효라는 거죠. 명백히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는데요. 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그 등기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등기관이 확인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에 대한 등기로서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은 판결에 의해 단독신청, 또 일정한 경우에는 또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3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거죠. 말소 등기는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로서 항상 주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소 등기는요, 한 줄로 긋는 것을 말소 등기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전세권 등기 말소. 이게 말소 등기예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소를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앞에서 했죠. 말소하는 표시를 합니다. 이 한 줄로 긋는 것은요. 단지 말소하는 표시일 뿐인 것이지 우리가 말소 등기하면 요 등기를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해요. 그럼 말소 등기는 항상 이렇게 주등기 형식,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말소 등기를 하기 때문에 독립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밑에는요, 저당권 이전된 후 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주등기인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한 후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저당권 이전됐을 때인데, 이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하죠. 여러분, 그 민법 시간에 이제 저당권의 이전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이전됐을 때의 등기하는 형식, 그리고 그 등기를 말소하는 형식은 민법적인 지식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법을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기본 강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4절 오른쪽 보시면 말소 회복 등기가 있죠. 자,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을 때요.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된 거죠.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는 것은 아직 이 사람의 전세권이 남아있다는 거죠. 전세권이 소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말소 등기 자체가 부적법한 거죠. 그러면 이때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기 때문에 말소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이 전세권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전세권은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나 전세권이 말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소된 등기 상태에서는 을이 전세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을은 이제 전세권에 대한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다시 전세권 다시 설정 등기를 다시 회복 등기를 합니다. 을 해가지고 5억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1번 순위 번호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입니다. 전부가 말소됐을 때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고요. 일부만 말소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1에 1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겠죠. 1에 1 해가지고 1번 등기, 전세금이죠. 5억 원이요. 3억으로 감액. 2억을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3억으로 감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변경 등기. 전세금 3억으로 감액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죠. 전세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세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3억으로 감액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소하는 표시라겠죠. 더 이상 5억이 아니라 3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어떻습니까? 말소가 된 거죠. 일부만 말소된 거예요. 전세권 등기 전체가 말소된 것이 아니라 요 부분만 말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부 말소의 등기는요, 이렇게 변경 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밀부 말소가 부기 등기 형식으로 말소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을 회복할 때도요, 1에 2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어떻습니까? 이것을 5억으로 다시 하는 설정, 을 앞으로 5억으로 하는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 번호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변경 등기로 말소됐을 때는 변경 등기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하는, 그러니까 일부 말소가 됐을 때는 일부 말소를 회복시키는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이렇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게 되고요. 전부가 말소되는 등기는 주등기 형식으로 전부가 말소되기 때문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또 이것도 주등기 형식으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요건 보시면 1 보시면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것. 이럴 때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그래서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요.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경우에는 회복 등기로 제3자에게 불축의 손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 등기, 권리의 등기는요, 이렇게 항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항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말소 회복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 먼저 A라는 사람한테요. 1순위로 해가지고 1순위로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 그래서 뭐 5억으로 했다고 해보죠. 5억으로. 5억을 했어요. 근데 이 5억으로 돼 있는 이 등기가요. 말소가 됐습니다. 이 해가지고 1번 등기 말소. 그래서 말소하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3 해가지고요.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전세가 들어갔습니다. 전세권. 전세권 설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X 물건의 시가가 한 8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만약에 A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대로 5억으로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전세 들어갈 때 3억 이상은 줘서는 안 되겠죠.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먼저 5억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3억까지밖에 못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3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5억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말소가 됐거든요. 말소가 돼 있으니까 지금은 저당권자는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등기부상.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선수이자가 없으니까 내가 항상 최선순위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5억으로 전세금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소된 A 앞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것이다. 자, 불법으로 말소됐으면 이 사람의 저당권은 소멸했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여전히 A는 저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5억 원으로. 자, 5억 원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회복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지금 등기는 말소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가 8억으로 떨어지면 법원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먼저 B한테 5억 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원은 갑한테 돌려주게 돼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신 저당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이 1순위로 5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따라서 돈을 받아갔던 B라는 사람한테요.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 저당권이 살았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사람이 5억 받고요. 이 사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3억밖에 못 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5억을 받아갔기 때문에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3억 원 받은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돈을 다 써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이 등기를 회복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어떻습니까? A가 저당권 설정에 회복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5억 원으로. 5억 원으로 회복 등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게. 이 사람은 3번이 되고 이 사람이 1번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밑에다가 다시 적습니다. 이 사람 다시 적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회복 등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1번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A한테 먼저 5억 원을 먼저 준다라는 거죠. 5억 원을 먼저 주게 되고 B라는 사람한테는 나머지 3억만 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회복 등기를 통해서요. 원래 말소 등기가 돼 있어서 5억 원을 전세금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5억 원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복 등기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5억 원을 먼저 받게 되고 자기는 3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 B가. 그러니까 이 회복 등기를 통해서 등기상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 전세권자, 이 B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회복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의 회복 등기에 있어서 승낙을 안 해줘요. 승낙을 해주고 싶지 않겠죠.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요. 결국 소송을 통해서요. 승낙 의무를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회복 등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승낙 의무가 있어요. 원래 어떻습니까? A가 저당권자로 선수이자이기 때문에 A가 먼저 5억을 받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B는 승낙 의무가 있어요. 승낙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A가 B를 상대로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그 승낙서를 가름하기 때문에 그 판결이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A가 5억 원, B는 3억밖에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제공이 되어야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되지 않으면요.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서를 가져오면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5억원 받게 되면 B라는 사람은 말소된 거 보고 3억, 5억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3억밖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억 원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2억 원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느냐? A한테 2억을 달라고 할 수 없죠. A는 불법으로 말소된 사람이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 돼요. 보가 돼야 되니까 A는 5억 받는 것이니까 전세권자가 이 A한테 뭐 2억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결국 이 사람이 2억 손해보는 것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손해잖아요. 불법으로 말소가 되지 않았으면은 B라는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될 테니까 손해를 안 받겠죠. 따라서 이 불법으로 말소됨으로써 이 사람이 생긴 손해이기 때문에 이 불법 말소의 원인 있는 사람, 불법 말소의 원인 있는 사람, 말소를 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이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법 말소를 뭐 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갑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 등기관이 잘못해가지고요. 실수로 이것을 말소가 돼버렸어요. 실수로. 그러면은 등기관에 대해서 2억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등기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2억 원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지 이 경매대금에서 5억 원을 다 가져가지는 못한다. 3억 가져가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결국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등기 절차는요. 1번 보시면 말소회복 등기요. 자, A 앞으로 저당권 설정의 말소회복 등기이기 때문에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A와 갑과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테니까 그 회복 등기도 A와 갑과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권리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 등기 전부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주등기로.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그리고 넘기시면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멸실 등기가 있습니다. 자, 멸실 등기는요. 자,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물건은 그대로 있고 면적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멸실 등기는 전부가 멸실된 경우, 건물이든 토지건요. 또는 건물이 부존재한 경우, 존재하지도 않는 지금 등기부가 있는 거죠.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빨리 등기부를 폐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멸실 등기라고 폐쇄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죠. 일부만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2번 등기 절차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자,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멸실 등기는 표제 부여한다는 거죠. 자, 표제 부여하는 등기는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리고 멸실 등기는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등기 신청 의무는요, 다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등기 신청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마찬가지로요. 토지에 대한 멸실 등기 신청을 게을리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자, 건물이 멸실됐을 때만 그 신청 의무 게을리했을 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또 부존재한 건물요. 부존재한 건물에 대해서는 부존재한 건물에 대해서도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때 부존재한 건물의 멸실 등기 신청은요. 멸실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 없이로 돼 있어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존재한 건물에 대한 등기 신청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토지니까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요. 2번 건물의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부존재한 건물은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번은 이제 과태료 부과인데 과태료는 건물이 그것도 멸실된 경우에만 등기 신청 게을리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이렇게 멸실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 기록을 이제 폐쇄한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에 대한 등기부가 뭐 이전된다는 재산은 안 되기 때문에요. 폐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지금까지는 뭘 했습니까? 이제 종국 등기를 했던 거죠. 종국 등기. 자, 종국 등기는 종국적으로 등기의 효력이 발생되는, 그래서 우리가 본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과 3장 거치면서 권리에 관한 기입등기. 이 기입등기는 종국등기고요. 그 종국등기에 있어서 종국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하게 되면은 일치시키는 변경, 정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멸실등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등기는 모두 종국등기에 대해서 했고요.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 그래서 이것을 본등기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제6절에서요, 이제 가등기를 봅니다. 자, 가등기는요, 우리가 가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에서 잠깐 살펴봤죠. 그래서 종국등기에 효력해가지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변동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대항적 효력, 추정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그리고 점유적 효력, 이런 것들이 다 종국등기의 효력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자, 가등기는 우리가 이제 가등기의 효력 시간 했던 거죠. 그래서 본등기 전에는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다만 본등기가 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와 있어서의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본다. 그래서 가등기 순위보존적 효력할 때 가등기를 살펴봤죠. 그래서 가등기는요, 우리가 그 가등기 효력할 때 어쩔 때 가등기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요, 개념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가등기 절차만 봅니다. 자, 갑과 을이 X 물건 10억 원에 3월 1일 날 매매를 했고요. 매매를 원인으로 3월 31일 날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요 사이에요. 요 사이에 매매를 해서 채권은 발생을 했지만 아직 3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채권에 기한 청구권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없을 때요. 채권에 기한 청구권을 당장 행사할 수 없을 때, 요 사이가 되겠죠. 채권은 발생했지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이 사이에 자신의 장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을은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등기.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효력할 때는 뭐 보통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등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다뤘던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가등기 효력할 때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면은요, 일해가지고, 자, 일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자, 가등기에는요, 장차 이제 갑에게서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1 갑해서 2 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가등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항상 본등기할 공간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태를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갑구의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요, 그리고 가등기를 한다.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등기할 자리를 항상 남겨놓는 거죠. 자, 가등기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는요, 항상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 자, 그러면 가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요, 이제 절차적인 문제입니다.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갑은 이제 가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가등기에 의해서 가등기가 돼 있는 물건은 사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가등기를 통해서 갑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을은 이득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1번.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장래에 할 본등기를 준비하는 예비등기라는 거죠. 그리고 예비등기로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권리 변동했을 때요,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우리가 외웠었죠.
보이 두 문자로 해석했습니다. 변소 설처해 가지고요. 그래서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 이 6가지를 등기할 수가 있는데 그때 설명드렸죠. 가운데 이 4가지만 가등기가 되고 처분 제한이나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 변경, 소멸, 설정을 위해서만 가등기가 됩니다. 이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예요. 자, 요건은요. 양가를 1번 보시면은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고 보존 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 행사,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없는 장래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시기부 청구권이나 정지조건부 청구권 이렇게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장래 청구권.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우리가 유증에 있어서요. 생존 중에는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생존 중에는 사망을 해야 비로소 가등기가 수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가를 2번 보시면요. 물권 변동 또는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거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다만 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돼요. 아직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청구하는 겁니다. 물권 변동을 위해서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채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하지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매매계약 해제 시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또는 취소가 됐을 때요. 이럴 때는 말소 등기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는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보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됐는데요. 매매를 원인으로요. 등기가 됐습니다. 이미 등기가 됐어요. 이미 등기가 됐는데 이 매매가 만약에 무효라든지요. 또는 취소가 됐다든지요. 또는 매매가 해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돼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매매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요. 이 등기 자체도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되는 거죠. 무효인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되는 거죠.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자,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무효인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습니다. 자, 갑이 이 물건을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병에게 팔려고 합니다. 처분하려고 해요. 갑은 처분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니까 처분할 수는 있죠. 을은 처분권이 없죠. 이 사람 등기는 돼 있지만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권리자예요. 그러니까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갑은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습니다. 소유자니까. 자, 그런데요. 병이라는 사람이 사지를 않게 했죠.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갑이 팔려고 하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야, 등기만 을 앞으로 돼 있지. 사실 이거 내 거야. 이거 무효여서 내 거야. 아무리 이 사람이 주장해봤자 병의 입장에서는 갑의 말만 듣고 살 수가 없잖아요.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 안 사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만 자신의 소유권이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됨으로써 처분을 방해받고 있죠. 다시 말해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해서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하게 되겠죠. 방해 제거. 소유권에 의한 방어 제거 청구권. 그러니까 소유권에 근거해서 방해 제거의 청구로서 빨리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겠죠. 네 앞으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처분권에 제한을 받는다. 빨리 말소해라. 그래서 방해 제거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방해 제거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말소 등기 청구권, 등기 말소 청구권, 즉 방해 배제 청구권은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 특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요, 지금 당장 청구할 수가 있죠.
무효가 되면은 지금 오늘 당장 청구할 수 있지. 오늘 무효가 됐는데 내일 청구해야 됩니까? 뭐 일주일 후에 청구해야 됩니까?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무효면 당장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래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등기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다. 이거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본등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요런 건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지금 당장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아직 3월 31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구를 못 하니까 장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청구를 할 수가 있는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구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등기 말소 청구권 행사해서 등기를 말소하면 되기 때문에 본등기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등기 말소 청구권에 가등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등기의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적 장래의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신청은요. 방가를 1번 보시면은 을 앞으로의 가등기는요. 자,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갑과 을이 이제 공동 신청해야 하는 거죠.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당사자 간에 이게 예약이 있겠죠. 그 예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면요. 을은 무조건 이득만 취하는 거죠. 이 가등기에 의해서 을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가등기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세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등기만 돼 있는 거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면 을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손해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 상대적으로 갑은 무조건 손해가 보는 사람이죠. 따라서요, 원래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갑이 만약에 가등기에 승낙이 있게 되면은 반드시 공동으로 할 필요 없고 을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의 특칙에서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요. 또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3월 15일 날요, 중도금을 주면서 한 6억 정도 중도금을 주면서 계약금 1억 주고요. 중도금을 주면서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해주기로 했으니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가등기를 한다든지 최소한 갑이 승낙을 해주면 을이 단독으로 와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는데 갑이 승낙도 안 해주고요. 등기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어떻게 가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야 되겠죠. 등기 절차에 협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요, 한 보름간을 위해서, 보름 사이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은, 일단 법원에 뭔가 신청을 하면은요, 소송 제기하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몇 주일이 지나버립니다. 소송하려면은 소송 결과 나오려면 한참 걸려야 돼요. 한참 걸리다 보면은 보름이라는 시간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죠. 지금 당장 이 보름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등기는 빨리 신속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소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해주기를 한 그 계약서 있죠. 예약서. 그거 들고 가서요, 법원에 빨리 갑니다. 법원에 빨리 가가지고요,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가등기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면서 가등기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가등기 가처분, 임시적으로 처분, 아직 승소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가처분이라도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 제기하면서 할 수도 있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미리 가서 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빨리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좀 처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일단 급하기 때문에 바로 빨리 가등기를 해줘라라고 하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들고요, 빨리 등기소 가서 그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를 주면은 등기를 해줍니다. 단독으로라도요. 그래서 법원에 가처분 명령서가 있으면요, 가처분 명령,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죠. 먼저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먼저 가처분이라도 명령이라도 해주면은 그거 들고 가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가로 2번에 가등기 형식은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가등기는 장창해질 본등기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이전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러니까 본 등기만 보시면 돼요. 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뒷부분 지워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구의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그 가등기로 갑구의 주등기로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일정한 경우는 또 부기등기로 한다 그랬죠. 자,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요.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다고 그러죠. 가등기. 자, 그러면 장차 이루어질 등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뒤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잘라버리고 본 등기가 저당권 이전 등기다. 자,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갑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저당권이니까 을구에 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의 이전 등기니까 부기등기로 합니까? 주등기로 합니까? 소유권 유예 권리의 이전 등기니까 이것도 부기등기로 하겠죠. 따라서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을구의 부기등기를 합니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설정이나 이전은 다 가등기가 가능하니까요. 그럼 이것도요, 뒷부분 다 잘라버리고요. 본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장차 설정 등기를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갑구에 합니까? 을구에 합니까? 저당권을 설정하니까 을구에 하겠죠. 자, 설정 등기예요.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전 등기가 아니라 새롭게 설정해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떻습니까? 부기등기를 합니까? 주등기를 합니까? 새로운 순위번호를 붙여서 설정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등기로 하는 거죠. 설정 등기는.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항상 이렇게 본등기의 형식에 따라서 가등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절차,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넘기시면은 우리가 2번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죠. 가등기 권리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을이 지금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본등기, 잔금 3억 원이 없어서 본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A라는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를 처분하기 때문에요. 가등기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A에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효력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도 그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4 보시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입니다. 자, 만약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등기 효력할 때 했던 것처럼 병한테요. 3월 20일 날 처분해가지고 등기를 해줬을 때요. 자, 가등기는 3월 15일 날 이루어졌는데 가등기만 됐다고 하더라도요. 소유권 여전히 갑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다시 병한테 3월 20일 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3월 20일에. 자, 그러면 일단 병은 어떻습니까? 3월 20일에 소유권은 취득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이때요. 을은 원칙적으로는 병이 소유자니까 3월 31일 됐을 때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없죠.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3월 31일 날은. 그러나 가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 그 가등기의 효력에 의해서요. 가등기에서 을은 다시 자기 앞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월 31일에 가등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3월 31일 현재 소유자는 병이지만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인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라 그러면은 병이 이전 등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가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였던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병이 다시 정에게 소유권을 넘겼던 거나 상관없이 항상 본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갑으로 정해져 있어요. 누가 소유자든 간에 상관없이 항상 갑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인데요. 자, 보면은
1번 보시면요. 가등기를 한 이후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면 가등기의 여백에 본등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2번, 가등기 할 때 2번이었죠. 2번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밑에다가 본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가등기는요. 절대 가등기에 본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가등기는 그 순위 보존죠. 물론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은 취득하지만은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존되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 절대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본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있어서는 이때를 기준으로 우열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도 절대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요.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본등기 신청의 당사자는 방금 설명드렸죠. 항상 가등기 의무자를 본등기 의무자가 된다. 가등기 의무자가. 그래서 1번 보시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는 항상 가등기 할 때 의무자, 갑으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이때 발생한다는 거죠. 물권 변동의 효과는 본등기 할 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본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을과 그 다음에 병, 을과 병은 양립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갑으로부터 둘 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등기 중에 하나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니까 하나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말소되느냐는 후에 등기를 취득한 사람이 말소가 돼야 되겠지만은 이 본등기 된 사람은 가등기한 때로 그 순위가 보존되기 때문에 순위가 보존된다는 거죠. 이걸 순위 보존적 효력이라고 하죠. 순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은 3월 30일에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이 병의 3월 20일과 비교되는 것은 가등기한 때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한다. 자, 요 내용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종료된 등기죠. 가등기에 의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죠. 가등기보다 후순위지 않은 등기가 되겠죠. 이 후순위 등기는 양립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등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이 사람 본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자, 본등기가 됐을 때의 이야기고요. 가등기만 되어 있습니다. 2일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2 해가지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3월 15일 날. 자, 가등기만 되어 있는데요. 이 가등기는요.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편하시라고 중도금 지급할 때 보통 가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가등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가등기. 자, 이때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느냐? 이 가등기만 말소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등기를 할 때 갑과 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도 갑과 을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이제 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갑이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지만은 이 가등기의 말소는요, 을한테 무조건 불리한 것이고 갑한테 무조건 유리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 혼자 가가지고 가등기 말소해 주세요 라고 해도 말소가 됩니다. 즉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의 동의만 있으면 갑이나 또는 갑으로부터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라든지요. 이 사람이 3월 15일이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3월 20일 날 취득한 병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이해관계가 되겠죠.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사람이니까 이해관계. 이 병이나 갑은 을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승낙만 해주면은 갑과 병도 그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의 특칙에서 1번 보시면 가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명인의 승낙 또는 동의만 있으면은 갑이나 가등기 의무자나 그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가등기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등기는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기본 강의 시간에도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요. 103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제7절에서 촉탁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요. 이 촉탁에 의한 등기는 등기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3페이지를 넘기시면은요. 4에서 또 가처분 등기가 있죠. 등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가 가처분 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 강의 시간에 이런 가처분 등기나 촉탁에 의한 등기까지 다 하는 것은요. 좀 더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전에 있던 어떤 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론을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어야 이 촉탁 등기, 나아가 가처분 등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등기법을 정리한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입문 강의 시간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요, 지적법 또 나아가 이제 등기법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은 아니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았던 것이죠. 지적법보다는 역시 등기법은 좀 까다롭긴 합니다. 그 까다로운 것은요, 민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느끼시는 거죠. 처음에 들으실 때는 아마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민법을 조금씩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민법의 지식이 쌓임과 동시에 등기법도 훨씬 또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등기법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입문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우리가 다음 기본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입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요. 물론 기본 강의 시간에도 입문 강의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한번 할 겁니다. 하면서 조금 이제 넓게, 조금 깊이 이제 들어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 강의 지금까지 수강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